10월 5일 일요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최애 스포츠 정보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톤빌라는 4-4-2-3-1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중권 장원 장악을 우선시한다. 와킨스는 폭발적인 속도와 침투를 무기로 하지만 최근 골 결정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맥기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후방 빌드업이 흔들릴 때 공격 전개가 답답해진다. 틸레만스는 세밀한 볼 배급 능력을 갖췄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시야가 제한될 때 존재감이 줄어드는 단점도 드러난다. 홈에서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상대가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면 공간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벌리 역시 4-2-3-1을 사용하며 안정적이고 수비 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한다. 포스터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빠른 전환을 지원하지만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앤서니는 전방 압박과 순간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지원이 늦어 단독 돌파에 그칠 때가 많다. 컬레는 빌드업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가 부족해 공격 템포가 쉽게 느려진다. 벌리는 원정에서 라인을 낮추고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상대 공격을 견디며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팀이다. 아스톤빌라는 홈에서 점유율을 쥐고 주도권을 잡겠지만 벌리의 견고한 수비 블록을 흔들어내기엔 창의성이 부족하다. 최근 와킨스의 골 결정력이 흔들리고 틸레만스의 전진 패스도 상대 압박에 자주 막히며 답답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벌리는 안정된 두 줄 수비와 빠른 전환으로 대응하며 경기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팀이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과 역습 타이밍에 집중하며 과감한 공격 전개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적 보수성과 공격 전개 난조가 맞물리며 득점이 제한될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양팀 모두 쉽게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루즈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에버튼은 4-2-3-1을 기반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개를 시도한다. 전방의 베투는 묵직한 피지컬과 포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볼을 지켜내며 이선 침투를 돕는다. 측면의 그릴리시는 터치라인을 따라 폭넓게 움직이며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백으로 박스 안을 공략한다. 중앙의 듀스버리 호리어홀은 전환 패스와 템포 조율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연결한다. 하지만 에버튼의 공격 패턴은 그릴리시의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교체 자원에서 경기 양상을 뒤집을 만한 파괴력이 부족하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3-3을 활용하며 견고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노린다. 전방의 마테타는 피지컬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선과의 연계를 통해 결정적 슈팅 찬스를 만든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는 사르는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빠른 템포의 원투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중앙의 휴즈는 빌드업과 전환 패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공격의 템포를 유연하게 조절한다. 그러나 팰리스 역시 마테타 사르 중심의 빠른 연계 외에는 공격 플랜이 제한적이고 교체 자원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전술의 단조로움이 두드러진다. 에버튼은 그릴리시의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렵고 베투가 볼을 지켜내더라도 이선의 마무리 완성도는 들쑥날쑥하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테타와 사르의 빠른 원투 패스 외에 창의적인 공격 루트가 부족하며 휴즈의 전환 패스 역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교체 자원에서도 반전 카드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도 전술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중원에서 볼을 돌리는 루즈한 템포가 길어지며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를 가르기 힘든 균형 상태가 장시간 유지될 경기로 예상된다. 뉴캐슬은 4-3-3을 기반으로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한다.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빠른 템포 전환의 핵심이 된다. 반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마무리와 연계를 동시에 담당하며 세밀한 침투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지만 유럽 대회와 리그를 병행하며 체력 부담이 큰 상태다. 뉴캐슬은 보통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직후라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노팅검은 4-2-3-1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빠른 측면 역습을 노린다. 우드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공중볼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컨드 볼 연결에 강점이 있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활로를 열며 개인 돌파 능력이 위협적이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볼 운반을 통해 공격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그러나 유로파리그를 소화한 직후라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는 체력 고갈이 가장 큰 변수다.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직후라 전방 압박의 강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노팅엄 또한 유로파리그 원정 이후 회복이 충분치 않아 측면 역습의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다. 양팀 모두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을 내주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쪽이 완전히 주도권을 쥘 만큼 에너지 우위가 크지 않다.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이 둔화되고 체력 부담이 전술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점유와 압박이 서로 무너져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팀의 빌드업 속도가 더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크로스로 위협을 만들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주안 고메스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볼 회수에 집중하지만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6라운드까지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전술적 응집력과 자신감 모두 무너진 상태다. 특히 세컨드볼 처리와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에 쉽게 흔들리고 3백 간격이 벌어지며 위험 지역을 자주 내준다. 웰백은 박스 안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해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미토마는 측면 돌파와 드리블, 돌파 능력이 리그 최정상급이며 1대1 상황에서 쉽게 수비를 벗겨내며 기회를 창출한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미토마와의 연계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브라이튼은 미토마를 축으로 한 전방 전개가 활발하고 좌우폭을 넓히며 상대 수비를 흔든 뒤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침투를 넣는 공격 패턴이 정교하다. 또한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뒷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울버햄튼은 시즌 초반부터 전술적 응집력 붕괴와 부진한 성적에 시달리고 있다. 3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브라이튼은 미토마를 중심으로 측면 돌파와 빠른 템포 전개를 활용하며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 상대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갖추고 있다. 웰백과 오라일리의 연계 플레이도 울버햄튼의 느린 전환과 공간 방어를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란 사실상 어렵고 브라이튼이 안정된 점유율과 날카로운 측면 공략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